요즘 현 시국을 풍자하고 윤통을 띄운 밈, K-광풍의 K-팝풍의 노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국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 민주당 및 그의 보조로 맞춘 공권력을 지목한 자작곡들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저런 식으로 몸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과 트럼프의 통합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지금 방송에 나가기 전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국가 수반인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긴급 체포하는 마당에 지금 우리나라 이 공안기관이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의 간첩죄와 문재인이 저지른 여적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의 주요 단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재인이 저지른 간첩죄 뭐가 있죠? 바로 USB 전달 사건입니다. 이 USB 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부의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중수로 원자력 발전 방식 모든 계획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북한 괴뢰 집단들에게 지금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통한 모든 지원 방안에 대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총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체, 하나디펜스나 현대중공업 이런 데죠. 이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업체에 대한 소스 코드를 담아서 보내줌으로써 그 소스 코드를 담아서 보내줬다는 것은 북의 해커들이 패스워드를 알고 각각의 회사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방위산업체의 자산과 기술과 도면 모든 그 지적 재산을 탈취하게끔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이 USB를 전달하면서 이미 대통령 기록물실 안에는 다 제거를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고 안심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재인의 이와 같은 엄청난 여적죄, 간첩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 뭐 하고 있는 조직입니까? 자, 오동훈 공수처장 너 잘 들어.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이러한 무례하고도 잔인무도한 체포령을 내리고 온갖 쇼를 하는데 왜 문재인에 대해서는 간첩죄로 여적죄로 긴급 체포를 안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로 옮겼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중국 공산당을 유지 운영하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뭐냐면은 바로 공산당 권력인데 그 공산당 권력의 가장 핵심과 가장 거대한 힘이 바로 중국 공안부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안부는요, 안전부하고는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의 즉 중국의 군부와도 맞먹을 만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막강한 권력과 조직 속에서 중국의 소위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공안부가 대한민국의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 자리까지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경찰청장이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중국과 협력하는 이와 같이 친중화된 경향을 노골적으로 노정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재 지금 각각의 거리마다 이 소위 시민들이 모이는 그 시위 현장에
명찰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마도 뾰족한 무슨 금속성을 갖고 찔러보면은 금방 아마 한국말이 안 나오고 중국말이 나올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중국 경찰들이, 중국 아이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옷을 갈아입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시민들을 폭행한다거나 억압한다거나 체포한다거나 한다면 이거는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국권을 상실했던 조선 말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 뇌물 사건이 지금 발생했죠. 그러나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지금 다 해놓은 걸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과 김정수, 문다혜, 문준용 이와 같은 범죄자들을 봐주는 검찰은 뭡니까? 바로 공범들이죠. 범죄 공범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으로 있었던 문재인과 같은 간첩에 대해서는 전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공안 세력들, 입법부, 사법부 모든 곳곳이 중국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다들 국민 여러분들 이번 일을 통해서 꼭 좀 정신들을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버를 하게 된 것도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수백조 원이 지금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수백조 원이 빠져나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탁하는 과정이 입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제가 부득불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출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금 그렇게 사라져버린 지금 한 4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한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아직 제대로 확인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 윤석열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간에 어떠한 합쳐진다는 합자죠. 이 합의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요, 저랑 같이 대학을 같이 다녔던 우리 임명신 박사라고 지금 모 언론사에서 지금 국제 문화부 부장 역할을 하는 또 기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사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가 동시 통역이 가능한 그와 같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이기도 하죠. 그 임 박사가 쓴 그림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표정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12월 3일 계엄 발동의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50%를 넘어선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하며 앞으로도 오를 추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급해진 민주당은 카톡 계엄 등 패착을 거듭하고 있고 당대표 얼굴에는 난감하고 착잡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윤통의 인기 중심에는 20대, 30대 남성들이 있습니다. 꼰대인 586 세대 부모나 상사로부터 게임에 빠진 무기력한 세대 취급을 받아왔었고 자의식 과잉의 동년배 패미 여성들에게는 적대시 당하면서 위축되었던 이들이 롤 모델 아이콘을 발견한 듯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영웅 서사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악에 맞서 핍박받으면서 끝내 굴하지 않는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 이게 현재 2030에 각인된 윤통의 이미지입니다. 이들은 아예 윤석열 서사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또한 서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고난에 처해도 주인공이 결코 죽을 리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요즘 현 시국을 풍자하고 윤통을 띄운 밈이란 것은 이미지와 토막 영상들을 말합니다. 이런 밈과 K-팝풍의 노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통을 칭송, 응원하면서 시국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 민주당 및 그의 보조로 맞춘 공권력을 지목한 가사를 담은 자작곡들인데 상당한 음악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20대, 30대에게 윤통은 애칭 윤카, 윤석열 각하의 준말입니다. 윤 프레지던트의 준말로서 윤 대통령의 뜻이죠. 이렇게 지금 윤통을 윤카 혹은 윤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연장에서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었지만 다짜고짜 폭도로 단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치를 유린한 공권력에 분노한 것임을 먼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법치란 법의 지배, rule of law이지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이란 것은 보편타당한 자연법을 말하고 있으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률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기관과 공권력의 행보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윤통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서부지법 사건이 미국의 제뉴어리 6, J6죠. 이 사건과 그 구도가 흡사해서 새삼 한미 자유파 시민들의 공통 체험이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제뉴어리 6 사건 자체가 부정선거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자들을 폭도로 규정한 것은 민주당 측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중심의 공화당으로 재건되면서 점차 퇴출되어 버린 이들 비트럼프 세력, 일명 라이노라고 부릅니다. Republic in name only라고 그래갖고요. 이런 비트럼프 세력은 우리나라 국민의힘 의원 지지자 일부가 대통령 탄핵과 서부지법 사태를 바라보듯 제뉴어리 6를 비판했습니다. 자, 조금 이어서 제뉴어리 6 얘기는 제가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때 바로 FBI 직원들이 일반 사복으로 갈아입고 최소한도 26명 이상이 그 의회 의사당 내부에 같이 잠입을 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과격한 폭동을 야기시켰던 그런 짓들을 해왔죠. 그리고 거기서 경찰관 하나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멀쩡히 살아서 의회 의사당에 돌아다니는 게 그 44,000시간의 비디오 필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께서 이 4년 전 1월 6일 날 발생했던 그 제뉴어리 6 사건의 전말에 대한 그 비디오를 다 공개를 한다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썩어 빠졌던 FBI가 이번에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이 옴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가 다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곡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조만간에 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미 의사당 내에서 폭력을 조장한 불순 분자들, 즉 의사당 문을 열어주었던 의회 경찰 등의 문제점이 보수 시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 왔습니다. 1,500명 기소, 1,200명 유죄, 실형 645명 중 일부가 20년형에 처해져 복역 중인데 트럼프는 취임 즉시 대규모 사면을 예고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Executive Order, 즉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갔던 사람 전원 지금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는 현지 시간 1월 20일 정오경입니다. 지금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그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슨 부부를
배웅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조 바이든 내외 같은 경우는 질 바이든과 함께 그 대통령 전용 헬기 있죠. 마린 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태워서 빠이빠이 하고 들어와서 오찬석장에 가기 전에 트럼프가 지금 취임사보다도 더 길고 긴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근데 거기에서 주제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심지어 2020년 대선 결과를 아예 조작으로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일관된 화두, 즉 공정한 국경, 공정한 선거, 공정한 언론이란 것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윤통과의 공통점 또한 뚜렷하다고 하겠습니다. 선거 공정성 훼손을 통해서 사실상 국권 침탈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 중국의 위험을 일깨운 것이 바로 12월 3 계엄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언론 환경 역시 트럼프가 약 10년간 겪어왔던 일입니다.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반윤, 비윤 세력은 윤통이야말로 트럼프 세계 전략의 최고 파트너라는 점, 그리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먼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서구의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내걸고 문화 막시즘을 추구해온 영국이나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반트럼프 인사들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견제의 핵심 고리인 대한민국에서 변방의 중국몽을 꿈꾸는 민주당이나 미군은 바로 점령군이다라는 발언에 대북 송금 관련자이기도 한 당대표와 함께 갈리는 만무하겠죠. 트럼프와 함께 개인과 자유의 가치가 보장되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사회를 건설할 인물이 윤통 말고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우뚝 섰으며 중국 봉쇄가 최대 과제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12월 15일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출두 직전 긴급 담화와 그 직후 공개된 4쪽짜리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윤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념, 부정선거 문제란 미인의 왜곡 정도가 아니라 국권 및 국민주권 침탈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더 완벽한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조만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사는 대신에 직과 목숨을 걸고 현실을 일깨운 용기와 배포, 하자투성이 체포영장을 무시한 채 버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를 막고자 굴욕적 체포에 응하는 모습으로 이제 윤통에게는 도덕적 우위까지 확보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 윤통에게 2030 세대가 뜨겁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고도산업 사회일수록 세대차가 심각한 법인데 최근 윤통 지지 집회에서 이들과 노년층이 서로를 재발견한 모습은 세계적 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에겐 윤통이 여전히 용서 못할 문정권의 황태자 시해범, 반대한민국 본진인 민주노총의 돈줄을 말린 원수일 것입니다. 1990년대 탈냉전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세계적 현상이 트럼프주의 확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사임을 필두로 해서 주요국의 정권 교체 전망이 높습니다. 트루도가 트럼프를 비꼬며 집권해왔던 9년간 성평등, 탄소세 등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죠. Political Correctness 주의의 가치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캐나다는 선망의 이민 국가에서 먹고 살기 힘든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불신임으로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 그리고 망국적인 재정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외치는 영국의 키아 스타머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앞날도 역시 암울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취급을 받던 자유당에서 총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그 임명신 박사님의 제가 글을 전달을 하면서 지금 제가 첨언을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로 비롯된 DEI라는 게 있습니다. D, Diversity, 다양성이죠. E, Equity, 형평 혹은 평등성이 되고, 그 다음에 I는 Inclusion, 포용성이 되겠는데, 이 DEI를 내걸고 미국 사회를 성이 도대체 인간의 성을 구분하는데 열 몇 가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미국에는 사람에 대한 성은 male and female,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고, 이로 인해서 15,000명에 달하던 트랜스젠더 군인들,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군에서 퇴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여러 연방기관이나 혹은 지방 주 정부에 있었던 그런 그 트랜스젠더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모든 공직기관에서 불필요한 인원들을 제거해버리는 작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해양경찰이라든지 경찰, 소방서 곳곳에 이와 같은 트랜스젠더 출신의 남자가 여자로 변해버린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죠. 특히나 노스캐롤라이나에 불어닥친 그 폭우와 강풍에 의해서 엄청난 수해 피해를 봤는데도 지금 겨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쪽지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면적의 지금 캘리포니아 땅이 불바다로 변했죠. 지금 한두 군데가 탄 게 아닙니다. 자, 물고기, 희귀종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강과 바다가 만난 곳에 물을 갖다가 공급한다고 지금 소방서에 물이 없고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없다라는, 자, 이 얘기가 지금 오늘날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미국이 그동안 바이든 정부 하에서 4년도 못 되는 시간에 망해버린 이 처참한 꼴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